70페이지인가? 70페이지까지 풀었고, 그죠? 71페이지 나갈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우리 삼각함수 시작을 했으니까 삼각함수에서 기본적인 복습 좀 해봅시다. 자, 우선 삼각함수라고 하면 앞에 숙제 중에 요것만 하고 질문 받아볼게요. 자, 이렇게 단위원을 하나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세타에 해당되는 동경을 그렸을 때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 여기에 좌표를 x, y라고 하면 성은아, 이때 사인 세타는 뭐였다? 아직 단위원인데? 그쵸, 그냥 y.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뭐였다? x.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뭐였다? x분의 y. 그치? 단위원일 때는 요것이 삼각함수의 정의인데, 이게 단위원이 아니라 만약에 반지름이 r짜리 원이다 이렇게 바뀌면은 성은이가 말한 것처럼 요거 밑에다가 이렇게 r분의 1을 달아주는 것이 이게 사인 세타의 정의죠. 그죠? 여기도 이렇게 r분의 1을 달아주고 얘는 그대로. 그러면 이 정의를 이용하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 만약에 내가 세타를, 동경을 여기다 그렸어. 여기다 그렸어. 그럼 이 동경은 3, 4분면에 있는 동경이잖아요. 그럼 3, 4분면에 있는 동경과 이 원의 교점, 자, 요 점의 좌표는요, x좌표, y좌표의 부호가 돼요? 3, 4분면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혜원아, 3, 4분면에 있는 각은 사인과 코사인의 부호가 다 뭐야? 마이너스지, 그치? 대신 x분의 y로 이루어져 있는 탄젠트는 부호가 뭐가 돼? 플러스가 되겠지, 그치? 네, 이런 부호에 대한 것도 이 정의로 다 설명이 가능하고, 근데 매번 이렇게 그려서 우리가 부호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부호는 그냥 외워버렸었죠? 얘하나 부호는 뭐라고 외웠었나? 예. 그렇지. 1, 4분면은 올,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여기 탄젠트만 플러스, 여기 코사인만 플러스, 이렇게 외웠죠? 그죠? 여러분 뭐 부호에 관련된 질문들은 잘 하니까 부호에 관련된 건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에 관련된 공식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복습했죠? 부채꼴에 관련된 공식. 일단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윤정아,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이 뭐가 있었죠? 그치, r세타. 여기서 세타는 반드시 무슨 법으로 표현해야만 돼? 호도법으로. 그치? 그렇게 표현했을 때 우리는 r세타로 호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소연아,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뭐였더라? 맞아요. 요거랑 또 하나는 맞아요. 요렇게. 그치? 요거까지가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 그래가지고 형진이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제일 많이 쓰는 관계식,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얼마다? 1이다. 요거랑 같이 배운 거 또 뭐 있죠? 한 개 더 있잖아. 사인분의 코사인이 맞아? 그래, 코사인분의 사인. 아까 전에 정의부터 어땠어? 정의부터 이게 코사인이고 이게 사인이잖아. 그지? 코사인 x분의 코사인 세타라고 쓸까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탄젠트 세타가 된다. 이게 이제 삼각함수 사이에 가장 많이 쓰는 두 가지 관계식이죠. 요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도 있을 거다. 자, 그리고 우리 서준이가 질문을 하겠다고. 그래, 어떤 거요? 556번. 그래, 556번 한번 해봅시다. 70페이지에 556번. 자, 질문을 한다는 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는 사람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좋아, 서진아. 자, 요런 그림 있습니다. 근데 요 그림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 방금 복습했던 그 삼각함수의 정의가 생각나잖아. 그치? 방금 우리가 복습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사인 세타가 r분의 y라고 했고, 그치?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라고 했고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라고 했잖아. 그럼 지금 여기 보니까 원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이 원은 반지름이 얼마짜리 원이에요? 원방만 딱 봐도 반지름이 루트 10짜리죠. 그죠? 루트 10짜리. 그래서 반지름이 루트 10짜리 원이 그려져 있고요. 그때 알파는 어디니? OA와 OD. OA면은 자, 요 동경이 지금 알파에 대한 동경이야. 그지?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나오면 이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를 찾을 수 있는 정보 아닐까? 요게 서준아 몇 컴마 몇인지 보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렇지. 이 길이가 3이니까 마이너스 3,1이죠. 그쵸?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1이라는 것은 이게 지금 알파의 동경을 나타내는 거니까 자, 반지름 나왔고요. 요 교점의 좌표 나왔잖아. 그지? 그럼 요거 보고 한번 대답해봐, 서준아. 사인 알파가 그럼 뭐예요? 그렇죠. 유리화 안 시키고 그냥 쓴다면 루트 10분의 1 이거죠. 그쵸? r분의 y니까. 맞아요? 코사인 알파는? 그렇지. 탄젠트 알파는? 맞아요. 요거분의 요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OD면은 이제 요건데 요게 나타내는 각을 베타, 요거를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럼 요 점의 좌표를 가지고 똑같이 하면 되겠지. 그지? 정건 요 점의 좌표는 몇 컴마 몇일까? X좌표, Y좌표 다 틀렸어. 어이구요. 여기 지금 이게 여기 6이라고 써 있고 여기 길이가 2라고 써 있는데 이 점의 좌표가 어디 루트 10은 여기 길이가 루트 10인 거 아닌가? 요 점의 좌표를 얘기하는데 루트 10이 들어가나? 3,2 3, 얼마? 얼마? 이게 아닌가? 여기가 이만큼이 2잖아. 그럼 여기 길이 1 아니야? 그지? 3,1 자, 그래서 성은아, 그러면 요 점의 좌표 나왔고요. 반지름은 계속 루트 10이니까 여기서 사인 알파는 뭐라고 해야 돼? 루트 10분의 1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쵸? 요거 r분의 y니까.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는 윤정이, 코사인 베타는 유리화 안 시키면은 루트 10분의 3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정우 탄젠트 베타는 이렇게 다 쓸 수 있죠. 그쵸?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사인 알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 요거 하고 이렇게 둘이 곱한 거를 찾고 있는 거니까요. 둘이 곱하면 답은 10분의 3이 되겠다. 됐니, 서준아? 그래서 이거는 정의를 잘 외우고 있으면, 잘 기억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다. 의외로 정의를 잘 모르고 그냥 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정의를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71쪽으로 가서요. 71쪽에 562번을 하나 볼게요. 562번. 자, 요거 다 부호에 대한 문제들인데 부호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 잘 푸는데 562번은 옛날에 배웠던 내용이죠, 이거? 최근에도 우리 한번 복습한 것 같은데 이건 딱 보자마자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루트를 한 덩어리로 합쳤을 뿐인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뿅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 그치? 이런 상황은 호철아 어떨 때만 벌어진다? 맞아요. 분모에 있는 것이 음이고 분자에 있는 것이 양일 때 있죠. 그럴 때만 이 두 개의 루트를 한 덩어리로 합쳤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옵니다. 이거 그 허수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이렇게 썼었죠.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
요렇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경우는 언제냐면 A는 0보다 큰데 B가 0보다 작을 때, 요때 이런 일이 벌어졌었고, 얘랑 세트로 배웠던 게 이런 거 있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거를 한 덩어리의 루트로 합쳤는데 여기도 갑자기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때가 있지, 그치? 맞아요. 이거는 A도 음이고 B도 음일 때, 그럴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었다. 부호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요거를 같이 섞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 혹시 까먹었다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사인이 마이너스고 코사인이 플러스다라는 요 부호를 보는 순간 바로 얘하나 몇 사분면이다? 4사분면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치? 코사인만 플러스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딱 보면서 아, 이거는 제 4사분면에서 벌어지는 상황이구나. 제 4사분면. 그러면 재현아, 4사분면이면 요거를 얼마라고 해야 될까? 그치? 2분의 3파이부터 2파이까지니까 A는 2분의 3이고 B는 2가 되겠다. 그치? 답은? 그치? 여기 갑자기 또 아파졌어. 공부하려니까 갑자기 힘들어?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 부호 판단할 줄만 알면 되는 거니까 넘겨보겠습니다. 넘겨서 72쪽은 이제 아까 우리 복습했던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인데, 요것도 이제 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한 문제 풀어보고 갈게요. 566번에 3번 하나 해보자. 566번에 3번. 당연히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이제 요 관계식을 쓸 건데 요것만 안다고 풀리는 건 아니거든요. 곱셈 공식도 필요하고 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탄젠트가 여기 밑에 있어요. 밑에 있으면 안 돼? 있을 수도 있지. 전개를 한번 시켜보세요. 해보자. 566번에 3번 답 한번 찾아봐. 자, 해보자 재현아. 왜 5일까? 일단 첫 번째 거를 전개시키면 어떻게 돼? 사인 제곱 플러스 2. 그치, 요렇게 하나 나오고, 두 번째 것도 전개하면은 코사인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코사인 제곱분의 1 이렇게 하나 나오고, 또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러면은 일단 뭐 2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지워주고요. 이렇게 2 지워주고, 그리고 여기 사인 제곱 하나 하고 여기 코사인 제곱 하나는 서로 만나면 뭐가 돼? 1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 2 살아남았고 여기 1 살아남았으니까 일단 상수 3이 나왔죠. 상수 3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잘 써보면 사인 제곱 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제곱 분의 1,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은 뭐라고 쓰면 좋겠어? 그렇지,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라고 쓰면 좋겠고, 얘는 그놈의 역수잖아요. 그놈의 역수니까 마이너스 사인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이렇게 쓰면 좋겠죠. 그럼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분모가 똑같은 애들이 딱 보이잖아. 그치? 요 친구하고 분모가 똑같으니까 얘네 둘을 같이 놓고 생각하면은 사인 제곱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도 우리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그냥 딱 보면 이제 얘가 뭐하고 같다는 게 보여? 요거 자체가 사인 제곱이랑 같죠. 그러면 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이니까 얼마 됐어? 1 됐죠. 얘네가 1 됐고,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요 놈이랑 요 놈을 합친 것도 얼마일까? 요것도 그러면 1 되겠지. 그치? 1 되겠지. 그쵸? 그래서 앞에 3에다가 1이 2번 더해져가지고 답은 5다. 그치? 이렇게.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형 9번을 보시면, 유형 9번은 친구 찾기입니다. 친구 찾기. 무슨 친구를 찾을까? 삼각함수는 항상 사인, 코사인, 탄젠트 셋이 친구잖아. 그치? 근데 셋 중에 하나만 알 때, 셋 중에 뭐 코사인 값만 알아. 그때 사인 값이나 탄젠트 값을 찾으세요. 요런 거. 요렇게 우리가 셋 중에 하나를 알고 나머지 것들을 찾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라 그랬었니? 그치, 그리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맨날 이럴 때는 그려라 이것만 말했더니 그려라는 아는데 뭘 그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그린다? 직각삼각형을 그려라. 직각삼각형을 그려라. 물론 이제 대부분 교재에서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찾는 방법보다 이렇게 관계를 이용해 가지고 찾는 방법으로 많이 나오는데 내가 풀어본 경험으로는 그려서 푸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려서 푸는데 단 그려서 구할 때는 뭐는 구할 수가 없어? 그려서 찾을 때는 부호는 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부호만 주어진 각이 어느 사분면인지를 보고 부호만 따로 챙겨주는 거, 이게 훨씬 풀기가 편합니다. 자, 예를 들면 569번에 1번을 볼게요. 569번에 1번을 보면 지금 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와 있고, 요때 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탄젠트를 구해라 이런 문제예요. 그죠? 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탄젠트를 구해라. 그 대표적인 친구 찾기야. 그치? 그러면 사인 값이 3분의 1인 삼각형을 하나 그려. 직각삼각형을 그려. 자, 사인이 3분의 1이 돼야 되니까 요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이란 어느 변분의 어느 변이니? 사인이란 빗변분의 높이가 사인의 정의죠? 그러니까 여기를 3으로 여기를 1로 하는 삼각형을 그리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를 돌리면 형진아 여기가 얼마고? 2루트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나머지 친구를 찾는 거예요. 성은아, 이 그림에서 코사인 세타는 뭔다? 3분의 2루트 2다. 탄젠트 세타는 뭐다? 2루트 2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찾을 수가 있고, 단 부호는 따져보라 그랬죠. 부호는 따져봐라. 문제를 읽어보니까 세타가 몇 사분면이에요? 3, 4분면이에요. 그럼 3, 4분면이면 혜원아 누구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 주시고 요는 마이너스 주시고, 이러면 친구를 다 찾았다. 네, 그 중에 우리는 탄젠트가 필요한 상황이니까 자,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자, 탄젠트 세타는 요거 유리화 시키면은 4분의 루트 2가 되겠고, 뒤에 있는 거는 탄젠트를 뒤집은 거니까 2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더해지겠네. 그치? 그러면 서준이 답은? 쌤 코사인을 구할 필요 없죠. 코사인 그냥 구한 거예요. 친구 찾는 중이니까 또 얘만 빼먹으면 서운하니까 찾아본 거고. 자, 그럼 답은 뭘까 서준아? 그렇지. 4분의 9루트 2 요렇게가 답이다. 자, 이렇게 푸는 건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 것보다 그냥 관계식을 가지고 풀었을 때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밑에 있는 2번 같은 경우는, 자, 얘는 이제 처음 출발 어떻게 할까 얘들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저요. 어떻게 해? 그거 밑을 맞춰요. 맞춘다는 게 이제 통분. 통분. 그치? 근데 지금은 얘네 둘을 그냥 곱한 것이 전체의 분모로 통분되겠죠. 네. 그죠? 그럼 분모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그렇게 통분했을 때 분자가 뭐가 될까? 분자가 요게 한번 곱해지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코사인 세타 어떻게 돼? 없어지네? 그죠? 없어지고 분자가 2네요. 그리고 분모도 보자마자 사인 제곱 세타죠. 그죠?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분의 2가 요게 3분의 8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인 제곱 세타의 값이 나오죠. 사인 제곱 세타가 이녀가 지금 얼마인 상황이야? 맞아요. 4분의 3인 상황이지. 그죠? 양변 이렇게 뒤집으면 되죠? 양변 같이 뒤집어가지고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그지?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3이야. 그러면 우리는 거의 본능적으로 요게 4분의 3이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죠?
당연히 4분의 1이지. 그치?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 더하면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사인 제곱이 나오는 순간 코사인 제곱은 그냥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거고, 그럼 얘네 둘을 다 찾은 상황이라면 굳이 뭐 삼각형을 그리고 하는 것보다 그냥 요 두 개를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탄젠트 제곱 세타 구해버리면 되잖아요. 원래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이면 그냥 요거분의 요거겠네. 그지? 이렇게 4분의 1분의 4분의 3. 그럼 몇이다? 3이네 3. 그쵸? 그래서 어차피 뭐 제곱 붙어 있으니까 부호 같은 거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여기까지는. 그래서 탄젠트 제곱 세타가 3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사인 제곱 세타가 4분의 3이었는데 뒤집었네. 그지? 뒤집었으니까 뒤에 거는 3분의 4가 되겠죠. 3분의 4. 그래서 3 더하기 3분의 4. 이 하나 답은? 3분의 13. 그렇지. 3분의 13.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그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식을 쓰거나 또는 첫 번째 문제에서 보여준 것처럼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찾거나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삼각함수들을 찾으면 됩니다. 자, 또 밑에 문제 하나 풀고 갈게요. 571번 하나 풀어주세요. 571번. 이 탄젠트 값만 잘 찾으면 됩니다. 잘 고민해서 탄젠트 세타의 값이 얼마인가 한번 찾아봐봐. 571번 해봐. 여러분 이거는요, 탄젠트 세타가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양변에 1 탄젠트 세타를 곱하는 순간 얘는 1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1 탄젠트 세타 이렇게 생기는 탄젠트 세타에 대한 1차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전개를 시킬 때 있죠. 우리는 탄젠트 세타의 값을 찾는 게 목표니까 전개시킬 때도 이거를 하나씩 하지 마시고, 자, 그냥 2 루트 3이라는 숫자를 하나의 숫자로 생각해봐. 그럼 2 루트 3이 여기에 한번 곱해져가지고 요거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고 2 루트 3이 탄젠트 세타에 곱해져가지고 요렇게 하나 나올 거고, 요렇게 전개시키는 거예요. 굳이 이걸 다 탄젠트 세타를 뿌려놓으면 더 그냥 식만 길어질 뿐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탄젠트 세타로 정리할 거니까. 그래서 자, 요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이제 탄젠트 세타가 들어있는 애들을 한쪽으로 몰아 넣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어떻게 할까, 혜원아? 그리고 이쪽에서는 1을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절로 넘어가면 이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탄젠트 세타가 한 개 추가되니까 괄호 안에가 뭐가 될까요? 3. 이게 통째로 넘겼잖아. 통째로 넘기면 여기 앞에 있던 마이너스만 플러스로 바뀔 거고 괄호 안에 있던 숫자는 그대로이지 않을까? 그 상태에서 하나 추가되니까 3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우변은 뭐예요? 1. 왜 또 플러스야? 그 위에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지?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탄젠트 세타를 찾을 거니까 양변을 얘로 뭐한다? 얘로 나눈다.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3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죠. 정우야, 여기서 어떻게 했어?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3 플러스 루트 3을 곱했나요? 그렇게 해도 되죠. 근데 좀 더 추천하는 방법은 분모를 루트 3으로 묶어볼까? 묶으면 어떻게 돼요? 루트 3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분자에 있는 1 마이너스 루트 3은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주면은 루트 3 마이너스 1 아닌가? 이렇게, 그치? 자,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날려버리면 되죠. 그쵸? 그치? 자, 그러면 탄젠트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탄젠트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얘를 가지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값을 찾으면 되지. 그지? 형진아 이제 어떻게 찾을까? 그지? 탄젠트 하나 알려줬고 친구들 찾으세요 이런 상황이잖아. 그죠? 그럼 삼각형 하나 그리면 되겠네.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이 되게 그릴 거니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루트 3 여기가 1이 되게 그려주면 되겠죠. 여기 세타. 자 그러면 소연아 여기서 사인 세타는 뭐예요? 일단 이 길이가 얼마일까? 2일 테니까 사인 세타는 2분의 1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 자 그리고 부호만 잘 체크하면 되는데 지금 2, 4분면이다 라고 말을 해줬으니까 사인의 부호는 플러스 그대로 두면 되고 얘만 뭐야? 마이너스인 거지 그치?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얘네 둘을 곱하니까 형진아 답이 뭐야?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다. 그죠? 풀고 나서 보면은 그냥 1차 방정식인데 막 탄젠트 세타가 들어가 있고 2 루트 3 이런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려운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큰 틀은 1차 방정식 푸는 것과 같아요. 그죠? 계산하시면 되고요. 네. 근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있잖아요. 네. 그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으로 해서 그냥 틀려요. 그래도 맞죠? 그 3분의 루트 3으로 해서 그럼 그림을 그렸어? 네. 그래도 똑같은데 3분의 루트 3이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3인 거고 여기가 루트 3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루트 10이니까 2 루트 3 아닌가? 피타고라스 돌렸을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사인 세타 찾으면은 2 루트 3분의 루트 3이잖아. 그 결국 약분하면 2분의 1 아니야? 코사인 세타도 그러면은 2 루트 3분의 3이잖아. 오 약분하면은 2분의 루트 3 아니야? 부호 똑같이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고, 그치? 어차피 이 그림이나 그냥 똑같은 그림을 루트 3배만큼 이렇게 늘려놓은 거기 때문에 결과는 같습니다. 이렇게 고민에 빠졌어, 정건. 네? 그러니까 저까지 다 써놨는데 마지막에 틀린 거 그래요? 그러니까 2루트 3이라 안 쓰고 루트 10이라 쓰고 루트 12? 그걸 곱하면은 12분의 3 루트 3이잖아. 12분의 3 루트 3 약분하면 4분의 루트 3. 그래 계산을 잘하자.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73페이지로 가서 73페이지도 똑같아요. 계속 이제 그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하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인데 밑에 있는 문제 중에 575번 하나 해볼게요. 575번. 자 이 문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주어진 관계식이 요건데 요렇게 생긴 식은 거의 10문제 중에 9문제는 어떻게 하면서 출발하는 식이야? 제곱하면서 출발하는 식이에요. 왜냐면 우리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인 거 이용해야 되니까. 자, 양변 제곱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혁이가 한번 불러보자. 제곱하면 어떻게 돼? 사인 제곱. 은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얼마죠? 1. 그럼 넘겨버릴게요. 그럼 이 사인 코사인이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 그러면 사인 코사인의 값은 얼마다? 그치? 자, 여기까지 찾았어.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게 이제 요건데 요거 탄젠트 제곱 플러스 탄젠트 제곱분의 1인데 호철아 얘는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지. 자, 요거는 우리가 탄젠트가 코사인 분의 사인인 걸 생각해 보면은 요거 분의 요거 더하기 뒤집어서 요거 분의 요거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얘는 뭐 계산을 하려면 둘이 뭐 하는 수밖에 없어? 통분하는 수밖에 없어. 그죠? 좀 복잡해지더라도 어쩔 수 없죠. 통분시키면은 분모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인데 요거 묶어서 제곱해도 되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도 되고 분자가 몇 차가 돼? 4차가 되네. 사인의 4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4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분모는 이미 알아요. 여기서 이거 찾아놨으니까 분모는 해결. 이제 분자만 잘 찾으면 되는데 분자가 지금 사인의 4제곱 더하기 코사인의 4제곱이거든. 성은아
사인의 4제곱 플러스 코사인의 4제곱의 값을 우리가 찾으려면은 얘를 어떻게 변형시켜 놔야 될까요? 눈이 풀렸는데 그럼 조금 더 쉬운 난이도로 자 만약에 성은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1이야. 근데 성은이한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물어봤어. 어떻게 할래요?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찾지 그치? 그런 느낌이야. 그런 느낌으로 지금은 4제곱 4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뭐 더하기 뭐의 제곱을 시키면 될까?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전체 4제곱이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의 전체 제곱 한번 해주고 거기서 빼기 뭐 하면 돼? 빼기 2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그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곱셈 공식 변형을 한 번 더 변형 4차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그러면 윤정아 어차피 요 놈의 값은 고정되어 있잖아. 얼마로? 1로 그러면 1 빼기 자 2 곱하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면 얘를 제곱한 거니까요. 그죠? 얘 제곱하면 얼마죠? 64분의 9가 되겠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서준아 계산하면 얼마야? 음. 23. 자, 이게 지금 어디 구한 거예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의 분자 구한 거죠. 분자. 그치? 분자가 32분의 23이에요. 그치? 그리고 분모는 혜원아 얼마였어? 그치? 요거를 제곱해서 얼마? 64분의 9였지. 자, 그럼 이 부분 계산할게요. 분모가 64분의 9였는데 분자가 방금 32분의 23이 나왔어요. 이렇게 됐어. 그죠? 그럼 분모 분자에 얼마 곱해버릴까? 64 곱해버릴까요? 곱하기 64 여기도 곱하기 64 이렇게 가면은 자 9분의 46 이렇게 되겠네. 9분의 46 이게 답입니다. 뭔가 답 같지 않지만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문제는 뭐 근각계수의 관계 같은 거 좀 적절히 써주고 요런 유형들인데 그 옆에 있는 문제 그 유형 11 중에 맨 밑에 있는 문제는 조금 문제 그 함정이 있어요. 함정. 그러니까 함정이라는 게 여러분을 빠뜨리려는 함정이 아니고 이 방정식에서 지금 이 방정식에 두 근을 사인이랑 코사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문제 출제를 한 사람은 이거를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풀어보라고 낸 문제인데 이 방정식을 잘 보니까 이 방정식은 내가 인수분해를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죠. 뭐죠? 그렇지 뭐 루트 2x 플러스 1이랑 루트 2x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합차 공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x 값이 자 풀마 2분의 루트 2 이렇게 구해져 버립니다. 그죠? 그러면 얘들아 생각해봐. 이 방정식의 두 근이 하나가 사인 세타고 하나 코사인 세타라 그랬잖아. 그럼 지금 나온 플러스 2분의 루트 2랑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둘 중에 하나가 사인이고 하나가 코사인이죠.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의 값은 무조건 얼마예요?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1인 거죠. 그죠? 사인과 코사인이 둘이 똑같은데 보만 반대인 관계잖아 지금. 그니까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인 거 생각해보면 이거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럼 그 옆에 있는 것도 뭐예요? 이게 또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결국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방정식은 뭐냐?
근이 둘 다 마이너스 1이니까 무슨 근을 갖는? 중근을 갖는.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갖는. 그러면서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그럼 끝났지. 뭐라고 쓰면 돼?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인 거죠. 답 쓸 때는 한번 전개시켜서 써주시고, 이 끝에다 는 0 안 쓰면 틀리는 겁니다. 이거는 는 0까지 붙여서 요렇게, 그치? 요렇게 그냥 처리하면 이렇게 좀 쉽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유형이네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있는 문제들을 풀 때는 근과 개수의 관계, 그 다음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써주셔야 돼요. 자, 넘어가서 74페이지에 다시 이제 삼각함수의 정의 부분에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583번.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자. 네, 이거 맞추고 가. 맞추고 가. 맞춤 보내줄게. 자, 풀어보세요. 583번. 뭐야? 찍는 거야? 아니 아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머릿속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지. 어떤 두 동경이 y축에 대하여 대칭, 그죠? y축에 대하여 대칭. 그러면 외우지 마시고 y축에 대하여 대칭인 두 동경을 그려보라 그랬잖아.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그리면 이게 y축에 대해 대칭 아닌가요? 그러면은 요만큼을 뭐 알파, 요만큼을 베타, 이러한 그림을 이제 떠올리는 거야. y축 대칭에 있는 두 동경. 그러면 이 그림을 봤을 때 알파랑 베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둘이 더했을 때 180 관계가 있죠. 그죠? 여기 요 알파라는 각이 요쪽이랑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자,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도, 그러니까 파이인데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라는 뜻으로 뒤에다가 뭘 붙였어요, 늘? 뭐 360n을 붙였고, 호도법으로는 이 뭐야? 2n파이를 붙일게요. 2n파이. 자,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은 세타와 5세타에 대한 얘기였으니까 이 알파 베타가 세타와 5세타인 거잖아.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뭐예요? 6세타. 6세타가 지금 파이 더하기 2n파이예요. 그러면 내가 6으로 나눠서 세타를 만들면 6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n파이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는 이 n자리에다가 뭘 넣을 수 있어? n자리에 항상 정수를 넣을 수 있지. 정수. 그래서 여기다 n자리에 정수를 넣어서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세타들만 합격인 거잖아요. 그러면 0 넣으면 돼, 안 돼? 돼요? 0 넣으면 누가 나와? 6분의 파이가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1 넣으면요. 1 넣으면은 요게 3분의 파이니까 둘이 더하면 2분의 파이 되죠. 그리고 2 넣으면요. 요게 3분의 2 파이고 요게 6분의 파이니까 더하면 6분의 5 파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이제 3 넣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파이를 넘어가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식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세타는 이렇게 세 종류입니다. 근데 식이 하나 더 있어. 두 번째 거. 이번에는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 그러면 이번에도 먼저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은 그림을 하나 그리는 거야. y는 x라는 직선 45도짜리 직선이죠. 이렇게 45도 직선 하나 그어놓고 자, 얘를 기준으로 대칭인 두 동경을 그려요. 요렇게 하나 그리고 요렇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동경을 두 개 그려. 그러면 여기가 이제 알파, 여기가 베타인데 자, 이번에는 알파와 베타 사이에 어떤 관계가 보여? 알파를 빼다가 여기다 딱 끼워 넣으면 맞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 여기서 보이는 관계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먼저 그려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90도니까 2분의 파이구나. 근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뒤에 플러스 2n 파이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식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이 유형의 포인트고, 그러면 이제 세타하고 2세타를 더했으니까 여기다 세타, 여기다 2세타 하면 이번엔 3세타죠. 3세타가 요거하고 같은 건데 그럼 양변을 3으로 어떻게 할까? 3으로 또 나눠줘야죠. 3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6분의 파이 더하기 3분의
2n 파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다 똑같이 이제 n 자리에다가 아까처럼 0 넣어보고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0 넣으면 어떻게 돼요? 6분의 파이 나오고, 그리고 1 넣으면 여기다 1 넣으면 이게 3분의 2 파이가 되니까 얘랑 합쳐지면서 바로 뭐가 돼? 6분의 5 파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 2 넣으면 당연히 이제 이 범위를 넘어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걸 만족하는 세타 값은 이렇게 두 개. 그치? 그럼 첫 번째에서 찾은 거랑 두 번째에서 찾은 것의 공통인 것, 겹치는 거 찾으면 요 놈이랑 요 놈이 지금 겹치는 거죠. 그지, 형진아? 근데 예, 두 번째 거에서 예. 아니 잘 맞네요. 그래, 그래서 요렇게 둘을 더해가지고 최종적인 답은 뭐예요? 최종적인 답은 파이가 되는 겁니다. 파이, 그치? 답은 파이. 파이 맞았잖아요. 좀만 참아.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요 페이지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76쪽에 76쪽에 600번을 하나 볼게요. 600번. 요 문제는 이제 옛날에 여러분 배웠던 것 중에 이거 기억할까? 우리가 옛날에 근과 계수의 관계 배울 때 약간 그 보너스처럼 배운 거 하나 더 있거든요. 맨날 우리가 쓰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 맨날 쓰잖아. 근데 요거 배우면서 같이 하나 더, 요것도 기억해두면 좋아 했던 게 있었어. 3차. 어? 3차. 아니 3차 말고 2차 방정식에서 알파와 베타의 차 저 알아요. 뭐죠? 절대값. 어. 하고 까먹었어. 깜짝이야. 2분의 어? 2분의 맞죠? 아니야. 알았는데 외웠는데. 합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쓰면 되고 곱은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여러분 차라는 말 속에는 그냥 단순히 빼기란 뜻만 있는 게 아니죠. 차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지? 오, 맞아요. 여러분 1과 3의 차 그랬을 때 1 빼기 3으로 계산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차라는 말 속에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는 의미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식으로 쓸 때도 두근의 차라고 했을 때 두근의 차를 이렇게 쓰면 틀립니다. 이렇게 쓰면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죠? 두근의 차라고 하는 건 식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써야 되는 거고요. 요것도 옛날에 같이 배운 적이 있다. 요거 이게 뭐였더라? 절대값 a분의 비제곱. 루트, 비제곱. 이게 뭐지? 판별식. 판별식. 그치? 절대값 a분의 루트 d. 비제곱. 물론 이걸 안 외웠다고 해서 못 풀진 않아요. 못 풀진 않는데 요거를 외우면 우리가 조금 시간을 단축할 수 있죠. 이거를 만약에 안 외웠으면 두근의 차를 생각할 때 이걸 통째로 제곱해가지고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요걸 하나 외워놓으면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바로 쓰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외워둬서 나쁠 거 없으니까 가끔 한 번씩 나오니까요. 알아두면 좋겠다. 그럼 이 문제도 두근의 차가 2라고 했으니까 두근의 차를 구하는 요 공식으로 한번 풀어본다면, 자 두근의 차 이렇게 쓰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러면은 절대값 a분의인데 어차피 a1이잖아. 안 써도 되지. 그럼 루트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여러분 알고 있는 그 판별식 있죠? 판별식 여기다 그대로 써주면 돼요. 판별식. 자 근데 여기가 2가 붙어 있다고 해서 여기 판별식 짝수 공식으로 바꾸면 될까 안 될까? 그럼 안 되죠. 그럼 식을 전체로 나눠버리는 거니까 그냥 순수한 온전한 판별식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의 제곱이니까, 자 앞에 있던 2는 뭐가 돼? 제곱시켜서 4 되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이게 b제곱이죠. b제곱. 자 정건 뒤에다 뭐 붙일까? 지금 판별식 하는 중이니까 4에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 그럼 여기서는 뭐야 그게? 4 사인 플러스 4 사인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두근의 차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두근의 차가 2라고 했으니까 얘가 2인 겁니다. 그지?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하면 제일 편하겠어요? 양변 제곱해버린 다음에 4로 한번 쫙 나눕시다. 오케이? A가 뭐라고요? A요? A요? 이 A가 지금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여기 있던 그 A야. 자, 양변 제곱한 다음에 4로 나눌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 됩니다. 1. 왜 정우야 왜? 이거 내가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 응? 이렇게 좋아해? 왜? 형진이가 한번 뒤돌아보세요. 아 그래? 형진이 그런 존재야? 자, 그래서 양변 제곱하고 4로 나눈 상태 이거 전개시켜서 계산하면 끝나요. 자, 1 마이너스 2 코사인 플러스 코사인 제곱 플러스 사인 제곱이 1인데 여기가 어차피 1이잖아, 그지? 이렇게 지워지겠네. 이렇게 이게 없어지겠네. 그럼 결국 코사인의 값이 얼마다? 코사인 세타의 값이 2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세타는 이 범위 안에서는 딱 한 번밖에 없다. 몇 도지? 60도 한 번밖에 없죠. 60도.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분의 파이 3번이 되겠습니다. 숙제를 70 숙제를 75까지 할게요. 5까지 하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오늘 그 실전 테스트 경민 거죠. 경민 거. 예, 꼭 보셔야 돼요. 실전 테스트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교재 숙제가 70까지였으니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 40분에 줌특강 있어요. 줌특강. 까먹지 마시고 수고했습니다.